안녕하세요, 리얼제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점점 경제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피해갈 순 없겠죠. 최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리노이주까지 운전하고 다녀왔는데요. 뉴저지주에서 일리노이주까지 운전하고 가는데 약 14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 땅덩이가 엄청 크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주의 사람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 전염병은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요? 미국 4월 말 기준으로 unemployment rate이 무려 14.7%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구촌 경제가 세계 2차 대전 시기의 경제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는 언제 하면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께서 머리가 복잡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방법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좋은 로케이션, 좋은 가격, 좋은 집 상태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투자 방법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면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자산을 불려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인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이 방법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어서 리스크가 그만큼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 딱 좋은 예가 되겠네요. 아이고, 말실수를 했네. 제 나이는 비밀인데 공개할 수밖에 없겠네요. 내후년에 인정하기 싫지만 40살입니다. 오늘 영상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Real J. 잠깐 서프라임 사태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자면 지금은 없어진 모기지 상품인 네게티브 알모타이제이션, 내겜이라고 하죠. 이란 모기지 상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네게티브는 다 아실 거고 알모타이제이션 뜻은 부채의 활부상환액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모기지 페이먼트 프린시플, 원금이죠. 원금이 커지면서 점차 이자는 줄고 결국 끝에는 원금이 다 페이오프 되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기지 상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네게티브가 붙었으니 반대로 원금이 커진다는 소리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왼쪽이 보통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기지 상품 차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기지 잔고가 점차 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겜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커지는 약간 사채는 아니지만 느낌이 약간 사기성 모기지 상품입니다. 실제로 서프라임 사태 때 있었던 모기지 상품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기지 상품이 있었냐면 서프라임 사태 이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계속 올랐죠. 사람들은 최대한 부동산 매물을 많이 소유하려고 했고 은행에서도 집값이 계속 오를 줄로 생각을 했었던 터라 최대한 다달이 유지비가 저렴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기지 상품을 고객들에게 줬던 거죠. 여기 한 예를 보시면 네겜은 10만 불 융자를 받았을 때 한 달에 융자 페이먼트가 50불만 내는 형식의 차트입니다. 10만 불 융자 받고 달에 50불만 내면 뭐 진짜 싸긴 하네요. 그 위가 여러분이 지금 모기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흔히 볼 수 있는 fully amortizing payment입니다. 네겜이랑 똑같이 10만 불씩 융자를 받고 fully amortizing은 달의 페이먼트가 약 536불, 다달이 50불과 536불은 10배 이상의 차이네요. 뜬금없이 네겜이랑 fully amortizing 왜 보여드렸냐면 그만큼 모기지 융자 셋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차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잠깐 최근 뉴저지 주택시장 근황을 살펴보면 NJMLS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19년 2월과 2020년 2월은 New Listings 5.5%, Pending Sale 22.4%, Closed Sales 21.2%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반면에 3월은 원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시기인데요. 작년에 비해 New Listing 무려 마이너스 26%, Pending Sale 마이너스 11.9%, Closed Sales 마이너스 5.1%. 반면에 작년에 3월 비해 Median
sales price는 8.5%, average sales price는 11%가 올랐습니다. median sales price와 average sales price는 두 개의 차이점은 조금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둘 다 같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게 심각하게 감소되었는데 왜 뉴저지 주택시장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올라갔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특히 뉴저지 주택,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매물은 없고 맨하튼에서 많이 사람들이 빠지는 추세라서 그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뉴저지 사시는 분들도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나오는 추세라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택 매물은 작년에 비해 마이너스 26% 감소됐으니 새로운 매물은 많이 없는데 구매하는 사람만 생겼으니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과 수요 아시죠? 물론 실물 경제나 주식 시장의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부동산 시장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 시국에 뉴저지 주택 시장은 방어를 잘하고 있다는 걸 차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데이터는 주식이랑 틀려서 가격의 데이터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지 않죠. 다음 달도 유심히 지켜봐야겠네요. 집을 구매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자 방법 중에 모기지 셋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죠. 그 중에서도 분명히 빨리 집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서 집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10% 싸게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로 제이라는 사람이 나이는 20대 후반에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개인 구자에 10만 불이 있다고 가정하고 20%를 다운하느냐 아님 10%를 다운하느냐에 대해서 비교한 차트입니다. 먼저 왼쪽이 20% 다운했을 때 상황입니다. 집 가격은 50만 불인데 10% 싸게 구매해서 45만 불에 구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정석이죠. 20% 다운을 하고 집 구매를 하는 거죠. 45만 불에서 9만 불 디파짓 하고 36만 불 융자를 받았습니다. 한 달 모기지 페이먼트는 1617불이죠. PMI는 프라이빗 몰기지 인슈런스입니다. 보통 집의 에꼬리가 20%가 안 될 때 붙는 보험이죠. 지금 이 경우는 20% 다운을 했고 80% 융자를 받았으니까요. 여기에는 PMI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차트 10%만 다운을 하고 90% 융자를 받는 거죠. 집 가격은 전이랑 같이 45만에 10% 다운을 한 45,000불, 융자는 90%, 40만 5천을 받았습니다. 20%로 다운했을 때보다 모기지 융자 이자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해서 약 0.2% 정도 높다고 가정하고 한 달 모기지 융자 페이먼트는 1876불에 PMI 한 달에 94불 50전 더하면 다달이 모기지 페이먼트는 1970불 50전입니다. 20% 다운했을 때보다 한 달에 356불을 더 내는 셋업입니다. 여기서 운 좋게 45만의 집을 샀는데 집 가격이 2년 동안 다시 올라가서 집 가격이 다시 50만 불로 올라간다면 PMI는 없애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다운한 4만 5천 불이랑 부동산 가치 상승 5만 불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원금으로 가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합이 지금 집값의 20% 이상이 되면 PMI는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20% 다운을 했을 때보다 한 달에 나가는 돈은 356불이 아닌 259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리저너블하게 2년 정도 후에 집 원금도 내고 집값이 반동해서 추가적으로 에꼬리가 10% 쌓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 다운페이 한 경우에는 30년 동안 한 곳에 머물렀다고 가정하면 총 융자 금액 67만 5,223불, PMI 2년치인 2,268불, 합총 67만 7,491불이 되는 거죠. 그럼 20% 다운페이 한 경우에는 30년 동안 융자를 냈다고 가정하면 58만 1,962불이 되는 거고요. 이제 비교를 해보면 67만 7,491불에서 58만 1,962불을 빼면 10% 다운을 했을 때가 9만 5,529불을 더 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20% 다운을 했을 때 처음에 10% 다운했을 때보다 4만 5천불을 9만 5,529불에서 빼줘야겠죠. 10% 다운한 가격이 20% 다운한 가격보다 결과적으로 총 5만 529불 더 낸 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왼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른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4만 5천불을 집에 투자 안 하고 더 돈을 잘 굴릴 수 있다면 저는 오른쪽에 10%만 다운을 하고 집을 사는 걸 선택합니다. 어디다가 투자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말씀하신 복리의 힘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복리를 알면 돈을 벌고 모르면 손해다. 나중에 복리의 계산법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저는 생략하고 그 중에서 모기지 융자도 복리죠. 우리가 은행에서 4% 이자를 복리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72에서 4를 나누면 18이 나오죠. 그럼 18년이 지나면 내가 낸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제가 아까 10%를 다른 데 투자할 때가 있으면 10%만 다운을 하고 집을 구매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가장 안전한 주식 중 하나인 ETF에 나머지 10% 45,000불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QQQ 10년 수익률입니다. 10년 동안 매년 약 17%씩 올라갔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10% 연간 수익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복리죠. 물론 중간중간에 하락장도 있을 거고 꼭 10% 매년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785,223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손해액은 얼마였죠? 55,529불이었죠. 저라면 55,290불 손해보고 785,223불 가져가는 쪽을 택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커멘트에 남겨주세요. 왼쪽 차트도 20% 처음에 다운하고 10% 다운했을 때보다 PMI 2년치 2,268불은 넣고 차액인 한 달에 259불을 30년 동안 넣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이것도 55만 불입니다. 확실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복리로 연간 수익률 매년 10%만 되면 그 돈을 집에 다운페이 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들어갑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집값을 싸게 구매했을 때 부동산과 주식에 동시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은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에 속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투자하란 소린 절대 아닙니다. 워런 형님도 그렇고 큰 해치펀드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또한 주식 가격이나 집 가격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순 없지만 본인이 투자하는 방법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관계에서나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는 평타보다 더 잘해야 되지만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평타만 해도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도 구매하시고 안전하고 좋은 ETF 선정하셔서 부자 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